예, 안녕하세요. 오늘 양시장 코스닥은 한 2% 정도 올라줬고, 그리고 코스피는 한 1.3% 정도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이 지금 798포인트인데, 딱 거기서 맞춰가지고 끝내줬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 위로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3,2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자, 21선이 3,193포인트인데, 요 위에서 얘가 이렇게 롤링하면서 좀 횡보하다가 이 주간 지점에서 주간 지점에서 이렇게 흡입하다가 이렇게 상방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는 게 이제 베스트고요.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은 요 아래로 이제 또 빠지고 3,1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겠죠. 이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할 예정이고, 그래서 뭐 거래대금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거래대금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10조가 안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조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코스닥 8조대로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계속 이제 4조대로 머물고 있고, 근데 이제 지수만 좀 올라왔는데, 지수를 좀 받쳐준 게 외국인이 조금 코스닥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줬고, 2천억 이상. 지금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이 2천억, 그리고 기관이 한 800억 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좀 들어와주긴 했어요. 어제 2천억, 오늘 1천억. 그 기간은 한 5일 동안 지금 순매수 중이고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라왔는데 뭐 그날의 어떤 스팟성 재료들 때문에 살짝 뭐 단단성으로 좀 들어온 걸로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은 거래대금 자체가 코스닥은 8조 그리고 코스피는 10조 이상이 들어오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그 세 자체가 한 주에서 두 주가량이 지속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코스닥 코스피가 아직까지 박스권 저점을 깨지 않고 이 안에서 지금 놀고 있다는 게 좋은 현상이긴 하고요. 자, 코스피도 여기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죠, 지금. 박스권 안에서.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같은 경우, 신규 테마라고 하긴 그런데 노란 봉투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공장 해외로 뭐 이전한다는 중,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산업용 로봇들을 많이 개발해서 이제 배치를 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란 봉투법의 영향으로 로봇 관련된 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코니 오토메이션은 상한가를 가고, 이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뭐 25%, 그리고 로보티즈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가 좀 레벨을 할 만했고요.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등주로는 마운자로 관련해서 지금 뭐 시장이 거의 풀전 형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G2G 바이오가 1등으로 좀 치고 나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 가벼운 이제 신규주다 보니까 상한가를 가졌고요. 기타 뭐 철도 관련돼서도 이렇게 퓨처리스가 올라오긴 했는데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 OLED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애플 폴더블 관련된 어떤 그 호재성, 그 기대감,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두 종목 정도는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제약 바이오 쪽에 ABL 바이오가 좀 올라왔는데 ABL 같은 경우는 정보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고요. 그래서 오늘 매매한 거부터 좀 보면 G2G 바이오를 좀 매매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장중에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자 성장주, 그러니까 뭐 신규주라고 얘기를 좀 하죠.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어, 매집을 하던 지점, 매집을 하던 박스권, 매집을 하던 박스권 위로 내가 다시 올라온다면 그때부터 이제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면은 얘가 정고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가다 이제 쭉 빠졌죠. 그리고 계속 여기가 저항대가 되었어요. 오늘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는 매집을 하던 박스권이지는 여기는 확실치가 않아요. 확실치는 않지만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최소한 보자면은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한 자리. 지지 이후에 반등을 한번 해준 자리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자리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시면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트렌드라운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12만 원을 중요하게 좀 생각을 했고요. 요 12만 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지지를 해서 요만큼의 슈팅이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미 털기를 하다가 여기서 돌파를 못했죠. 한 번, 두 번이다. 그리고 오늘 또 세 번째 트라이를 했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오늘 이벤티지 랩이나 이제 마운자로 뉴스 때문에 얘가 갑자기 상한가까지 이렇게 큰 슈팅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꽤 많이 좀 들어왔고요. 1,200억이나. 그래서 요거 하나를 좀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이제 사질 못했죠. 고점에서 이제 샀는데, 저에서 사서 여기서 이제 수익을 한 3% 정도 챙기고, 요 두 분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는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기타의 이제 뭐 이벤트 랩이니 기타의
비만주를 관련 주들이 잘 버티는 모습을 보고서 아 얘가 상한가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요 부분부터는 이제 뭐 조프날로 해서 매수를 해서 현재 지금 홀딩 중이고요. 그리고 장중에 매수를 했던 이제 다날 같은 경우 자 다날 같은 경우는 얘가 20선을 좀 복귀를 해줬어요. 20선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 구간부터는 이제 환선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도 순환매를 돌면서 슈팅을 주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자 슈팅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저 어디죠? 그 텔레콤 업체 있잖아요. 또 거기가 걔네한테 이제 담보 제공을 했는데 걔네가 이제 회생 계획을 이제 종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회생 계획 종결이라는 게 그게 바쁜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채무의 거의 100% 가까이 다 갚아서 이제 더 이상 그 기업 회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태다. 어떻게 보면 좋은 공시인데 그걸 이제 저도 잘 몰랐고 이제 잘 모르는 이제 개미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털었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시간 내에서는 마이너스 1.1% 정도에 끝나긴 했어요. 지금 다달을 보시면 마이너스 1.5%에 끝났죠. 그래서 저는 일단 첫 타임에 마이너스 3%를 때려봐시면서 조충전을 했고요. 다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비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어요. 많이 매수를 했는데 얘가 시간 외에서 한 7만 원, 7만 원이 아니 6만 7천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주기를 바랬는데 생각외로 좀 그 6만 원대 위로 매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더라고요. 10만 주씩. 그러니까 여기가 6만 원이라고 보면은 여기에 뭐 12만 주, 뭐 9만 주, 10만 주 이렇게 10만 주대로 해가지고 한 6만 500원까지 엄청나게 매물 비용을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하고 기간이 오른쪽 들어왔거든요. 외국인이 1,000억, 기간이 400억 들어왔는데 일부러 매물 비용을 만들어서 개미들이 타지 못하게 만든 건지 내일 또 오늘 새벽 1시에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오픈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재료 별거 빠지는 확인을 하지 않는 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 내에서 슈팅을 안 줬기 때문에 던전이 이제 매도를 했고요. 좋다면 이제 내일 뭐 갭이 좀 뜨겠죠. 한 2에서 5% 정도.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제 내일 또 매매를 하면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아깝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자, 오늘 주도주는 뭐니뭐니 해도 로봇주였죠. 1순위가 여기 보이시는 로봇주. 자, 로봇주가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는 이제 비만치료제. 그리고 이제 기타, 금리인하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줬고요. 그 다음에 오른 게 이제 직권주들이 좀 올라줬습니다. 여기 뭐 나타나지 않네요. 얘네, 뭐,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도 재생시장이 오르긴 했는데, 장이 2%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한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할 때, 요런 섹터에서 이제 단타를 치게 되면, 이제 윗꼬리 봉에 좀 물리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도 이렇게 돈이 몰리는, 수천억씩 돈이 몰리는 이런 섹터들에서 단타를 쳐야지 우리가 이제 3%라도 수익을 이제 얻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주 중에서는 지금 로봇 이슈는 노란 봉투법, 요 수익원 때문에 자, 우리가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을 한다 그러고 또 사람은 이제 노조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쉽게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라서 요거 때문에 이제 로봇이 가축을 받겠다 해서 좀 올라온 거고요. 요거 지속성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로보티즈하고 레인보우에 한 1,000억 이상씩 돈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 로보티즈랑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를 추가를 좀 했습니다. 레인보우 여기 있죠. 그래서 코닉 오토메이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여기 하나를 추가를 해놨고요. 하루짜리 이슈로. 자, 코닉 오토메이션 요거 하나 추가해놨고 그 다음에 자 로보티즈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오늘 신고가 돌파했죠. 95,000원 라인.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티즈도 레인보우 로보티즈도 오늘 10% 올라줬죠. 그리고 120단위로 올라왔고 오늘 2,000원 개나 좀 거래대금 터져줬고요. 그래서 요거 3개 종목 얘는 이제 하루짜리 이슈 그리고 로보티즈랑 레인보우 이렇게 쭉 추가를 했고요. 그럼 비만 치료제에서는 G2G 바이오가 단연 1등이기 때문에 인벤티시 랩하고 샤페론 보레든 자 인벤티시 랩은 지금 100이고 샤페론도 지금 100이죠. 제외를 하고 그래서 G2G 바이오만 하나 오늘 매매를 해서 상단까지 진행을 했죠. 그래서 샤페론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6% 정도 지금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6% 상승을 했죠. 샤페론이 상승했기 때문에 G2G도 지금 갭이 뜨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흐름. 자, 철도 쪽에서는 못 볼 게 없어요. 비츠로시스 하나 보시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비츠로시스. 자, 얘는 지금 100이죠. 그래서 시관을 하지 않고 그 다음 얘네들은 뭐 별볼일 없습니다. 뭐 DR젠, 제너루션. DR젠 보시면 뭐 220억 그리고 제너루션 보시면 뭐 100억도 안 되죠. 87억 그리고 유기발 OLED, 덕산 네오록스, 테코피아, 덕산 네오록스
지금 전고점 거의 다 왔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구간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350억밖에 안 터졌어요. 버산 테코피아. 티코피아는 120선 인근에 걸쳐 있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100억이 안 터지고, 그러니까 아직은 좀 처리 같다고 보여요. 제한 바이오에서는 자 ABL 바이오가 볼만해요. 자 헬릭 스미스하고 ABL 이면 고려는 헬릭 스미스 지금 100이고 이면 러시아. 자 얘는 거래대금이 143억 별로 안 되죠. 그 다음에 ABL 바이오로 코스닥이면서 지금 저고점이 5%밖에 안 남았고요. 그리고 1,200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요 전고점을 돌파할 때 보면은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의 절대 양봉들이 좀 잘 터져줘요. 여기 저고점 돌파, 여기 또 저고점 돌파할 때 이렇게 또 장대 양봉이 나왔고 여기서도 전고점 돌파할 때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ABL 하나 추가했고 일단 조선 기자재에서는 모델로 화인베스트 KS 인더스트리, 화인 베스틸 지금 100이고 지금 KS 인거 인더스트리도 지금 100이고요. 제외. 그러니까 볼 게 없고 추가한 거는 로봇에서 저 코닉 3일짜리 이슈로 상한가 라인에 놨고 그다음에 이제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은 이제 1,000억이 안 터졌습니다. 그 비관치료제에서는 지트리 바이오 요거 하나 나머지는 다 지금 100이죠. 인벤티즈랑 샤페론. 그래서 오늘의 주도 테마는 로봇과 비만치료제 요 두 개가 새로운 섹터로 들어왔다. 기존에 이제 조선, 방산, 원자력에 로봇하고 비만까지 추가해서 같이 봐야 되겠죠. 이제 그 정도고 그래서 요 노란 보조법을 받고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도 11월에 엔비디아 폭스콘이나 이제 휴머노이드 만들고 있잖아요. 뭐 이제 11월에 나온다는 뉴스도 좀 탄력을 줬고요. 로봇 쪽에. 그리고 마운티아로가 근데 출시 후에 초동 물량이 이제 돼버렸대요. 그래서 이게 좀 강점인 게 가격도 20-30% 싸고 그리고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까지 잡을 수가 있대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빨라지는 금리 인하,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바이오죠. 예. 금리 인하를 하면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차입, 재무구조가 되게 부실한 애들이잖아요. 차입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면 바이오가 일정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 퓨처는 지금 0.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고 종목별 매매 관점 간략히 보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수요일인가요? 2월 27일에 이제 해제 예정이고요. 또 다른 조건들이 있겠죠. 그때 이제 해제되는지를 봐야 될 거고요. 펜엔터테인먼트는 자 120선을 살짝 깼죠. 깼는데 내일 하루 더 지켜보겠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은 자 우리 사아가 먹는 매매로 크게 그래서 갭 두고 주었을 때 로봇들이 내일도 간다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자 여기 W 상바닥에서 이 구간에서 눌림의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뭐 사이를 먹는다는 생각으로 콜바 BNH는 자 5일선을 깼네요. 자 전구점이 여기 12,400원이었는데 요를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11선까지 깨면 그때는 이제 삭제를 하고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와 이게 횡보를 지금 이거 보세요. 며칠 하는 건가요? 유경트의 62,000원에서 56,000원 사이에 엄청나게 횡보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다날 같은 경우가 좀 대금 터지면서 집중을 한번 받았고 오늘까지도 카카오는 오늘도 집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관련된 뭔가 이슈가 하나 지금 숨어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메인 기간이 계속 지금 매수 중이잖아요. 8월 6일부터 지금 300억씩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기관 같은 경우도 거의 100억대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매수를 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한번 슈팅이 나오면 얘는 엄청나게 큰 슈팅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정고점이 여기 보시는 71,600원인데 10%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 요렇게 양봉이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6,300억이 터진다면 여기 보이시는 요 6,300억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6,300억이 나오려면 최소 75억에서 한 150억 요 사이로는 대전이 터져야 이런 장대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G2G 바이오. 자, G2G는 정고점이 142,500원 요 부분인데 지금 4%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인벤티지 랩이 샤페론이 6% 올랐기 때문에 얘는 한 10% 정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10% 정도. 그래서 아마 저 뭐죠? VI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VI 걸려서 아마 시작을 할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내일도 요 기존에 요 박스권이었잖아요. 14만 원대가 요만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기준봉 안에서 얘가 놀았는데 하락이 좀 컸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왔을 때 일단은 요 14만 원 라인, 14만 2천 원에서 14만 원 라인 요 라인을 지지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지지하면서 쌍방의 흐름을 이렇게 또 나올 때 전저점을 깨지 않고 뒤로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 눌림은 요 구간이라고 했죠. 요 떨어지는 구간, 요 구간이 눌림이 아니라 요 올라가는 구간이 눌림이고 요 전고점 아래쪽,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이제 눌림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레더빌리티. 자, 어마어마하죠. 지금 여기 단기에 몇 프로 올린 건가요? 22% 올렸어요. 이 무거운 주식이.
계획들을 다 떤거버리고 그래서 정거점 트라이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높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높아서 소량으로 좀 조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좀 조배를 했다가 이 격언가는 게 너무 싫어서 일단은 좀 전량 배도를 했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좋다면 뭐 7만 원이 됐든 아니면 뭐 6만 6천 원이 됐든 아마 대비또서 시작하겠죠. 뭐 그때부터 또 이제 눌림을 조리면 될 거고요. 자, 뭐 가령 100만 원 먹을 수 있는데 뭐 50만 원만 먹어도 되고요. 뭐 50만 원 먹을 수 있는데 뭐 10만 원만 먹어도 됩니다. 잃지 않은 게 지금 시장에서는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기술이 시간에서 0.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마 에너비리 치고 나가면 우리기술도 이런 장대 양봉이 세워줄 거예요. 그래서 장대 양봉 쓰려면 얘는 이제 3,600억이 터져야 되고요. 3,600억이면 일본봉에서 최소 40억 이상이 터져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림과 동파에 얘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내일 주도주가 뭐가 될지는 일단 조선하고 원자력 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같은 경우는 모두는 뭐 새로운 이슈인 로봇하고 망저력에서 좀 나왔지만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는 아마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아마 바이오주, 뭐 알테오젠이나 뭐 그런 애들에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지금 전고점이 신고가를 돌파했죠. 기존의 신고가가 여기 보이시는 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84,000원이 신고가였는데 여긴 돌파하고 94,000원까지 올려놨었죠. 그래서 내일은 또 신고가가 한 6% 정도 위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방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거든요. 얘도 기존 거래대금이 여기 보이시는 5,000억입니다. 5,000억. 5,000억. 그래서 요 봉 보시면 요 봉 터질 때 5,000억이 터졌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레벨이 신고가 레벨이기 때문에 5,000억 수준으로 기존 거래대금을 고신하시 정확하고요. 그래서 5,000억이 터지려면 한 70억에서 한 150억 사이, 그 사이로 나올 거예요. 그때 눌림과 돌파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오늘 외국인이 한 200억 정도 매수를 해줬네요. 그래서 내일도 매수세가 유지되는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외국인의 매수를 하는지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 자, BS 일렉트로닉스. 자, 얘도 기가 막히죠.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매집을 하다가 레벨을 올려서 여기서 또 요만큼 박스권을 또 만들다가 또 여기서 레벨 올려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가 이제 갭부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100원에서 4,400원 사이. 근데 지금 조가가 4,380원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일은 분명히 이제 4,400원 요 위에서 이렇게 놀 거고요. 이러다가 상방으로의 흐름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 이 눌림 자리에서 여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100억이 기존 거래대금이고 1,100억이면 떼돈봉에서 15억 터질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도 얼마 안 남았어요. 5,250원밖에 안 남았네요. 25% 정도. 그래서 반도체가 된다면 아마 BS 일렉도 엄청나게 슈팅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드엠텍. 자, 파이드엠텍 같은 경우도 잠깐만 ABL 바이오를 여기까지 받고 BS 일렉트로닉스를 여기까지 받고 자, 파이드엠텍. 자, 파이드엠텍 같은 경우는 얘가 기존에 이제 기존봉이었어요. 여기 보이시는 얘. 그래서 얘가 돈이 5,000억이 터졌었죠. 그래서 요 기존봉 안에서 얘가 롤링을 했습니다. 파이낸텍이 애플 풀법을 수혜주죠. 요 안에서 이제 롤링을 하다 9,400원을 지켜줬죠. 여기서도 중요한 지점에서. 그리고서 또 전고점이 12,400원인데 13%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얘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야봉이 나오려면 요만큼의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4,000억입니다. 그래서 4,000억이 터지려면 1분봉에 55억 이상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되겠죠. 다음에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는 또 오늘 신고가를 이렇게 돌파를 해줬어요. 15,000원이 신고가였는데 이걸 돌파해서 10만 원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일 볼 부분은 95,000원까지 얘가 내려올까 싶어요. 네, 로봇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일단은 10만 원 선이 여기 보이죠? 10만 원. 네, 10만 원 선을 보시고서 자, 10만 700원이 끝났죠. 10만 700원. 그래서 10만 원을 유지해주면서 그 위에서 또 이제 이야기를 써나가는지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1,500억이 기존 거래대금이고, 기존에 이런 15% 이상이 양봉이 나왔었죠. 이렇게 상한가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또 1,500억 이상 터지면서 이런 좋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1,500억이면 25억, 일본봉에서 25억 터질 때 돌파 눌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 이 구간이 이제 저항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구간이 저항이었는데 자, 요 구간의 고점이 지금 보시면 고점이 27만 원이네. 27만 원. 자, 27만 원이 기존 저항이었어요. 이 저항을 돌파하면 이런 큰 슈팅이 나오죠. 요만큼의 슈팅. 그래서 오늘도 27만 원을 돌파해서
조가가 거의 29만 원 가까이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했을 때 요만큼의 슈팅이 나왔었죠. 앞에 57%라는 슈팅이. 그래서 얘도 로봇주들이 계속 가야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3천억 이상이 터져줘야지 얘도 15%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2천억밖에 안 터져서 10%밖에 상승을 하지 못한 거고요. 3천억이 터지려면 일본봉에서 45억 이상 나와줘야 되겠죠.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알은 시간 외에 이런 답재가 좀 나오긴 했죠. 지금 보시면 단알 피보증 법인의 회생 절차, 파산 절차 관련 사실 등 발생.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생 절차가 이제 종결됐어요. 회생 절차 종결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 담보를 제거한 게 200억이나 되긴 하는데 얘네가 이제 97%, 팀원이 이제 97%나 가봤대요. 그래서 법원에서 파산 절차는 이제 종결하겠다. 그런 명령이 난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거든요. 호재. 제가 이제 챗 GPT나 이런 걸 찾아봐도 얘네들도 이건 호재다 일반적으로 호재인데 뭐 악재로 가끔 받아들이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노고제긴 하지만 시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건 지켜보시는 건 좋은데, 일단은 뭐 외국인도 60억 들어와주긴 했어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엑시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림을 만드는지 뭐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1,800억이고요. 기준 거래대금이 1,800억이면 25억입니다. 예. 일본봉에서 25억이 터지면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사명. 자, 사명 컴색은 시가가 16,000원입니다. 요 16,000원. 그러니까 여기 시가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파란색 표시를 하면 12,000원인데 얘는 저 시가와 요 저가 사이 15,000원. 여기가 15,000원. 15,000원인데 요 사이에서 횡거를 할 걸로 보이거든요. 요 인근에서 시가에서 맞고 떨어지고 또 지지했다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러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예. 방나 쪽이 힘을 받는다면 삼양이 요러다 위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튀겠죠.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대금이 1,700억, 1,700억이면 25억. 일본봉에서 25억 나올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얘는 이제 5일선이 어제 생겼어요. 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여기서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살짝 올라오려서 맞고 또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좀 그림을 그려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여기서 한 3일 정도는 3거래일 정도는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명 같은 경우.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 관련된 어떤 기사화가 되면 그때쯤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대한조선은 지금 많은 분들이 계산을 기다리고 있죠. 마스와 관련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기존 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시가가 84,000원. 여기 84,000원이 기준봉의 시가. 그러니까 얘는 상승의 의지가 있다면 뭐 84,000원은 깨지 않을 거예요. 요 사이에서 이렇게 롤링을 하는 게 맞고요. 요러다 요렇게 올려놨다가 이러고 올라가는 그림. 예, 이렇게 좀 시나리오 그려볼 수 있고 그리고 2,200억이 터져야지 가기 때문에 얘는 일본봉에서 35억 이상이 터져줘야 된다. 예,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래일 정도 얘는 이거래일 정도 횡보를 했는데 내일 하루 정도 더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마스와 관련된 어떤 얘기, 흥미 정성이나 관련된 어떤 후속 조치들이 나오면 예, 뭐 가령 뭐 조선소를 뭐 필리 조선소를 뭐 에바도 전담 조선소로 하겠다든지 뭐 그런 좋은 얘기들, 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 양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일도 모니터링 하시면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한정기술도 자 다른 애들 갈 때 얘는 이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성 파화텍 가고 한정기술하고 저 어디 투산 에더빌 이렇게 우리 기술하고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2천억이 기준 거래대금이니까 1호봉에서 35억 터질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한 이틀 정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원장 관련된 좋은 기사가 좀 나와줘야지 언급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원저주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이 제일 강하네요. 예, 에너빌이 좀 많이 움직여주면 10% 이상 움직여주면 얘네도 좀 갈 것 같고요. 보성 파워텍. 자, 보성 파워텍도 흔적기술처럼 이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래대금을 이렇게 쭉 줄이고 있죠. 그래서 얘는 거래대금이 다시 이렇게 2천억이 나올 때 그때만 보시면 되고요. 2천억이면 일본분 거래대금은 35억 터질 때 이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제는 자 20선 위로 지금 올라왔죠. 21선 가격이 43만 6천 원. 네, 지금 43만 8천 원이 끝났습니다. 금리 인하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면 아까 이제 바이오라고 말씀드렸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이 15%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10% 이상 터진 봉을 보시면 얘가 잠깐만요. 호스닥이죠. 그럼 15%를 찾아야죠. 15% 이상 오른 버걸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12%, 여기서 7%, 15%가 거의 없네요. 뭐이 5%, 6%, 얘가 10%, 15% 이상 봉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거의 보이지 않아요. 15% 봉이 안 보이네요. 코스닥인데 15%안 간다. 그럼 이제 매매 대상으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제는 특별히 한대요.
12% 갔을 때 8천억이 터졌네요. 12%. 지금 샹송형 자체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8천억은 기존 거래대금으로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8천억이면 거래대금 100억에서 많게는 300억까지 터질 거예요. 300억. 예, 그 사이 터질 때만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때만 이제 눌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팅원 아래로는 이제 기존 거래대금 터질 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삭제할 종목은 코데시 컴바인, 코데시 컴바인 요 단기 과열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트라이를 해줘야 되는데 트라이를 못 해주고 하방으로 방향을 지금 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얘는 이제 삭제를 하는 거고요. 원익, 원익은 좀 놔주고 STX도 좀 놔주고 11선 11선 브랜드 깼는데 내일 한우만 또 보겠습니다. 예, 6천원대로 다시 올라와줘야 되겠죠. 움직이려면.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